제가 정신분석이라는 걸 공부했거든요. 네, 정신분석. 근데 제 은사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경기도 어느 지역인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은 얘기니까. 중학교 3학년 된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를 아침에 찾아오더래요. 그래서 뜬금없으니까 네. 뭐 할 말 있으니까 뭔데 하니까 아버지 하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저 자퇴합니다. 아들이 야 무슨 말이야 이거 왜 자퇴를 왜 해? 그러니까 저 게임을 너무 하고 싶습니다. 야 이 녀석아 게임이야 갔다 와서 하면 되는 것이지 잠깐 뭐 그거 자퇴를 그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라 게임에만 올인을 하고 싶은데 난 정말 이게 학업에 신경 쓰이니까 네. 너무너무 자퇴를 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런 경우 많았죠. 프로 게임 한다고. 네. 근데 얘가 너무 진지하니까 네. 아버지가 자기 아내하고 상의한 다음에 그 다음 달에 자퇴를 시켰어요. 진짜로?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그 한 2년 정도를 학교를 안 가고 진짜 학교 자퇴를 하고 2년간을 그 게임을 하더래요. 진짜 열심히 하더래요. 네, 게임을. 근데 인내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런데 2년 지난 어느 날 또 찾아왔답니다. 네. 아버지 하니까 왜? 저 정말 부탁이 있다고. 뭔데 하니까 너무너무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나 학원을 좀 보내달라고. 네, 검정고시 할 테니까. 네, 네. 그래서 보내줬는데요. 6개월 만에 얘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는 거예요. 6개월 만에. 네. 고2짜리가. 네. 그리고 의대 합격했습니다. 이거 제 은사님이 하신 말이니까 거짓말 아닐 거예요. 그렇죠. 실화입니다. 야, 저는 그래서 그 아이도 당돌하지만 그 2, 3년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주는 그 엄마 아빠의 그 인내심이 어마어마하다. 그렇지. 네.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네. 정말 유세 나올 말이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저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딸이 하나 있는데 잘 말을 안 들어요. 대학생 딸인데. 대학생? 네, 대학생 됐습니다. 졸업반인데 네. 음대 다니고 있는데 네. 원래 자식은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1번입니다. 말 잘 듣는 자식이 있으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 잘 듣지? 그렇죠. 자녀는 말을 안 듣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은 필요 없는 아이를 보내지 않습니다. 저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한 아이를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연구를 해보니까요, 목사님 인간의 그 뇌를 연구해 보니까 가장 잠이 많을 때가 언제냐면 중고등학교 때랍니다. 중고등학교 때. 예. 하하. 그래서 우리 집애가 잠만 자는구나.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 사실은 이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원래 인간의 몸 자체가 가장 잠을 많이 자야 하는 시기가 그때랍니다. 그렇죠. 예. 성장할 때니까. 그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그 자녀들이 조금 그렇게 하는 거 좀 믿어주십시오. 물론 교수님 그 너무 낭만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그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병이다. 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요. 자, 공부를 잘하는 특징이 뭐냐면 자 선생님이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미적분을 공부합니다. 하면 근데 좀 어려워요. 그럼 애들은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따라갑니다. 뭐지 저게? 따라가요. 그렇죠. 네. 근데 공부 못하는 애들은 미적분? 저기 뭐야? 근데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렵습니다 할 때 꽂히는 거예요. 어렵다. 왜 이렇게 어렵지 수학은? 난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머리일까? 수학을 잘못하면 난 어떻게 하지? 대학 못 가는 건가? 그렇죠. 난 어떻게 그런 생각. 무슨 말이냐면 남들은 진도를 나가고 있는데 얘는 어렵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컴플렉스라고 해요. 컴플렉스.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컴플렉스가 많은 아이들은 그렇죠.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좀 포기하고 가잖아요. 네. 마음에 뭔가 컴플렉스 시키면 맺힌 거예요. 그렇죠. 풀리지가 않은 감정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많은 것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공부 잘하는 것만 학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애 마음을 좀 읽고 좀 풀어주고 그리고 아이가 진짜 뭘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기엔 별것도 아닌 거 사소한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문제가 힘으로만 됐다면 모세 십계명만 존재하면 되지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죠.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동인데 인간은 감동받아야 변하지 하지 말라 해라 벌 준다 해서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지만 저는
많이 후회한 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할 걸. 제가 한 번은요. 따님에게 전 딸을 이렇게 뭐 혼내거나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저는 되게 원칙도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뭐 예의 바르지 않거나 화가 나요. 그렇죠. 근데 한 번은 굉장히 제가 혼을 낸 적이 있어 아이한테. 근데 그 다음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이가 나한테 아빠 부드럽게 이야기를 나는 알아듣는데 왜 이렇게 아빠는 강하게 말씀하세요? 뭐 때리거나 이런 그건 건 아닙니다. 아니고 말로서. 말로서. 제가 꿈을 꾼 다음에 너무 괴로웠던 거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두려움을 심어줬을까 아이한테. 그렇죠. 되게 반성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겁준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릴 때부터 저도 마찬가지지만 무서운 부모 밑에서 그렇게 긴장하면서 성장했을지 모르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좀 부드럽게 나가고 좀 인간적으로 대해도 우리 아이들 알아듣습니다. 그럼 교수님 이게 보통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는 좀 엄하게 키워라 하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또 좋게 말하면 이놈의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고 또 좋게 말하면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꾸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뭐 그런 상황들이 또 연출되곤 하는데 혹시 뭐 이 아동들은 또 아동들대로 또 중고등부는 중고등 학생들 또 대학생은 대학생들의 어떤 나름의 대화 기술 같은 것도 또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엄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각 연령에 맞게끔 이렇게 잘 지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유의사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키가 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혜롭다는 말씀이 거기 성경에 있어요. 그렇죠. 말씀에.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엄하게 키웠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네. 그 아시죠? 어릴 적에 12살 때가 했는데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네. 저 같았으면 난리 났을 텐데 그 야단을 안 치죠. 이런 말 할 텐데 그렇죠. 네. 마리아가 마음에 두니라 이런 말씀 성경에 그렇죠. 있죠. 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아이들은 엄하게 하지 않아도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엄하게 할 때는 있어야 돼요. 네. 있지만은 요즘 아이들 눈치가 빠릅니다. 네, 그렇죠. 우리 때보다 더 좋은 아이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뭐 매를 든다거나 그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정말 매를 들고 싶으시면 여러분들 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본인의 종아리를 때리세요. 애 앞에서. 진짜로 하나의 퍼포먼스지만 정말 아프게 때리세요. 자기 종아리를. 사실 제일 큰 그게 또 그죠? 이렇게 네가 이렇게 된 게 아빠 탓이니까 아빠를 때릴게. 네. 그렇게 해야지. 제가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정말 멍이 들 정도로 한번 때리면 애들도 그 분위기에서 느끼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이가 했던 말이 이제 생각나는데 왜 아빠는 왜 그렇게 무섭게 말을 해? 뭐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방금 이렇게 말씀하신 무섭게 혹시 아버님이나 돌봐주시는 어머님이나 혹은 뭐 할아버님이나 누가 좀 그렇게 무서우셨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무서우셨어요. 근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한테 항상 사랑한다 뭐 한다 뭐 장난처럼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한 번씩 이제 뭐 이렇게 인상을 쓰고 하는데 제 인상이 그렇게 강하나? 뭐 이렇게 조금 무서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그냥 편하게 야 빨리 저거 해 하는데 제가 화가 난 것처럼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무섭게 얘기해? 그러면서 이제 이후 반응이 좀 애가 이렇게 주눅 들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보이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랬구나. 네. 그래서 굳이 뭐 말씀 들어보니까 무섭게 꼭 안 해도 이렇게 잘 하면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서 해도 충분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사실 목사님 아이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 가정에 가봐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말보다 우리가 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표정? 눈빛이에요. 눈빛. 제가 여기서 지금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때 저를 바라보세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벌써 답이 나오죠? 그렇죠. 답이 나오네요. 뜨끔하죠? 저 답 왜 저러지? 네. 뭐야? 여러분들 말보다 앞선 게 눈빛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빛은 권력이었어요. 그렇죠. 높은 그 고대 파라오들은요 최고의 어떤 왕이었잖아요. 네, 왕이면서 네. 신이었잖아요. 네. 파라오들은 바로 왕. 네.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말을 안 한답니다. 별로. 아, 맞아요. 우리 예전에 그 정치 그런 그 얘기할 때도 이렇게 국회의원들일수록 무표정, 그다음에 무언 뭐 이런 것들을 강조했었다는 뭐 그런 얘기도 그래서 있더라고요. 이 눈빛이 말을 하기 네. 때문에 아. 눈빛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눈빛으로. 그렇지. 그래서 혹시 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할까 할 때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 스스로가 화가 나실 때 한 번만 어색하지만 거울을 보세요. 화가 날 때. 그 여러분 눈을 보세요. 아, 여러분이 봐도 무서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가끔씩 그런 예, 그러니까 나도 무심결 나오는 그 눈에서 정말 총이 나가요. 눈에서 총이 탁 나가니까 여러분 말보다 앞선 게 눈빛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중요한 것을 제가 또 실수했던 걸 하나 말씀드리면 저도 이렇게 화가 나면 소리를 칠 때가 있어요. 아이한테 너무 화가 나면 아무개야 하면서 소리를 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지금 돌아보면 너무 후회가 되고 그건 훈육이 아니라 내 스트레스를 푼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 자녀에게. 예. 그렇죠.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잔소리를 하면요 머리가 멍해집니다. 아이들이? 예. 왜냐하면 봐봐요. 자,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지진이 나서 이게 흔들려요. 네. 그럼 심장이 뛰겠죠. 그렇죠. 네. 우선 이런 상태에서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아, 제대로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은요 상대방의 얘기가 절대 귀에 안 들어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도로에서 차가 접촉 사고가 일어나면 아, 그렇죠. 막 싸우잖아요. 네. 왜? 둘 다 보험이 있어요. 네. 근데 왜 싸울까요? 귀에 안 들어와요 상대방의 맞아, 얘기가. 맞아. 네, 왜? 안 들어와요. 흥분해 있으니까. 네. 당황스럽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심장이 뛰면 목사님 그렇죠. 그게 하나도 안 들어와요. 네,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애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피아노에서 도레미파 할 때 도레 레에 맞춘 음성으로 야, 뭐 이런 거요? 우리 잠깐 얘기 좀 할까?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임마 이게 아니라 아, 아무개야 아빠하고 얘기 좀 할까? 이게 애들에게는요 그렇죠. 엄청난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보다 몇십 배 강한. 그래서 앉아볼래? 아빠는 그렇죠. 굳이 소리를 안 질러도 음. 되는데. 그래서 이 도 레 할 때 레의 음성이 맞는 네. 얘기를 하면은요 네. 그렇게 애들이 긴장합니다. 아하. 근데 그렇죠. 먼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너 무슨 잘못한 줄 알아? 이게 아니라 아빠가 느낀 걸 말해볼게. 그렇죠. 그래서 아빠가 약간 아이 메시지라고 하죠. 네. 그렇게 했을 때 아빠 좀 슬펐어. 네. 아빠가 좀 당황스러웠어. 그렇죠. 이게 사실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렇죠. 아이 메시지. 아이 메시지 항상. 네. 너 그게 뭐냐? 이거 하면 안 돼요. 네. 너가 아니라 항상 나. 나. 두 번째 뭐냐면 그래서 너 잘못한 거야. 이게 아니라 넌 뭘 느끼니? 그거에 대해서 네가 뭘 느끼는지 한번 얘기해 볼래? 이게 중립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 답을 다 가져놓고 너 잘못했으니까 말해봐.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너 말해봐. 그게 아니라 아빠가 이렇게 해서 참 슬퍼서 마음이 아빠가 당황스러웠는데 넌 뭘 느끼니? 그렇죠. 어떻게 느끼니? 네. 이렇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 메시지로. 이게 회초리를 열 때 때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도 레 할 때 레의 뭐 레 미 사이 음성을 가지고 다가가서 천천히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가 많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들이 있는 가정에서 이 청소년들이 이제 나름의 그 가치관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뭐 우리 중2병이라고 하는 그간에는 아예 대화 자체가 안 된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연구 결과 보니까 우리 한국의 그 대화 청소년과의 대화 13분이래요. 13분. 길게 하네, 그래도. 그 생각보다 길다 했는데 그 연구 결과는 이게 상당히 이렇게 밥 먹는 시간에도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는 이제 그런 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치관이 이렇게 나름의 되다 보니까 이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우리 청소년들과의 어떤 대화에서도 이렇게 좀 해야 되는 저희들이 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또 있을까요? 이게 좀 어색한 얘기겠지만 그냥 말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밥을 먹을 때 좀 핸드폰을 많이 보죠, 아이들이. 그렇죠. 네. 그러면은 그 핸드폰 보지 마라. 밥 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아무개야.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할 거 보면서 할 거예요. 맞아.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 보면서 밥 먹어. 근데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 근데 뭐가 재밌니?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래 열심히 보면서
밥을 먹어야지. 자, 밥 먹자. 이러면 그게 뭔가 반항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지? 그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자기들도,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근데 그 말을 반복하셔야 돼 아버지가. 핸드폰 가져왔네. 핸드폰 보면서 밥 먹어. 네. 그럼 이게 애들이 마음이 좀 이상해져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간혹 있다가 야 보면서 먹어 그러니까 진짜 보면서 그냥 막 야 너 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아닌데. 진짜 바라고 했다고 계속 그냥 당연한 듯이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있죠. 거기서 이제 위험이 따릅니다. 네. 따르지만 이제 봐가면서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근데 분명한 거는 한 번은 이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자녀랑 아무개야 눈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먹어. 그러니까 눈을 반드시 마주쳐야 돼요. 네. 이게 중요한 법. 먼저 마주치고 자녀랑 눈을 한 번은 마주쳐라. 아버지 봐야지. 네. 뭐요? 그러니까 이게 인상할 써. 핸드폰 보면서 먹어. 그러니까 아하.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네. 이게 너 계속 해. 뭐 이런 거죠. 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눈빛이 중요하다고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부모 밑에는요 자녀가 순종 잘합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 그렇죠. 그리고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한 부모가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 네. 자녀들이 의외로 말을 잘 들어요. 신기합니다. 가만히 네. 보세요. 무슨 법칙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어머니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저는 3명마다 피곤하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날짜를 정해서 자녀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다가가 보세요. 그냥 그게 기도하고 다가가면 눈빛이 달라져요. 부모님이. 그 상태에서 아이를 만나면 또 다른 아이가 어떤 느낌을 이렇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아동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일까요? 우리가 간혹 하다 보면 이 아동들에게는 어떤 기준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실은 성경에서도 간혹 이렇게 뭐 초달을 이야기하면서 조금 엄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아동들 같은 경우에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자기네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간혹 뭐 휴대폰을 본다든지 하면은 이게 좀 약간 좀 엄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그럴 때 또 걔네들한테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끼치겠죠. 이런 원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날 그 교육이 많이 망가졌다고 하는데 특히 가정교육이 그 원인이 뭐냐면 언제부터인가 그런 말들이 너무 정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 친구 같은 아빠, 네, 친구 그렇죠. 같은 엄마. 여러분들 그런 말들은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말입니다. 많이들 아빠 같은 아빠가 돼야 되고요. 엄마 같은 엄마가 돼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친구 같은 엄마 그렇지. 아빠가 돼야 돼요. 중요한 이야기 같아요. 먼저는 아빠 같은 아빠가 되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운더리예요. 경계선이에요. 그렇지. 구분 같은. 그렇죠. 엄마 아빠의 선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일 겁니다. 아이가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빠가 가서 한마디 합니다. 아이 너 좀 조심했어야지 하니까 아내가 오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잘해. 여러분 이거는요. 그렇죠. 완전히 가정교육을 망치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아이가 아빠도 무시하고요. 엄마도 무시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렇죠. 진짜 지름길로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돼요. 비록 아빠가 남편이 잘못된 방법으로 아이를 훈육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반드시 끝나고 이후에 만나서 여보 아까 좀 당신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해되지만 좀 심했던 것 같아.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러면 다시 당신이 얘기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해주는 지혜로운 아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남녀 평등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은 남녀 평등과 연관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가정의 붕괴가 권위의 붕괴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절대 그거는 하는 거는 그렇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버지의 말이 안 통하고 아버지가 불신을 당하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모계 사회예요. 모계 사회. 모계. 남자들이 심적인 거세를 당한 아빠들이 힘이 없어요. 옛날에 그 뭐라고 했습니까? 뭐 그 엄부자무란 말 썼죠?
엄한 아버지와 네. 엄부자모, 엄부자모. 자애로운 엄마, 아, 네. 농사지을 때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때 예전에는 아버지는 엄해야 된다 하는 그런 네. 부분도 있었죠. 과거엔 통했어요. 네. 지금은 엄모자모입니다. 엄마가 엄하고 엄마가 자비로워요. 엄모. 아빠가 부재해요. 엄모자부. 엄모자모. 엄모자모. 엄마가 엄하고 엄마가 부드러워요. 다시 말해서 아빠의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아빠는 한 가지 인간 ATM 돈 벌어다 주는. 돈 주는. 네. 그러니까 아빠들이 외로워요. 음. 사실은 갈 데가 없고 가정에서도. 왜냐하면 그렇죠. 주로 엄마하고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네. 아이들에게 아빠라는 존재는 그냥 돈 벌어다 준 존재. 아, 그러다가 뭐 그렇죠. 대화라도 많이들. 통하면 다행인데 그것도 아니라면 진짜 저분은 그냥 뭐 그냥 나에게 그냥 이 DNA만 주신 분, 그냥 돈 벌어다 주시는 분, 그 이상의 의미가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리는 게 아버지 위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엄마들이 뭐 무조건 순종하라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좀 남편들의 그런 입장을 좀 이해하시고 조금은 아버지 자리를 좀 세워주는 그런 좀 지혜로운 아내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너무 남자라도 이렇게 말씀드렸으면 죄송합니다만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아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중에 직장 이제 뭐 이렇게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거든요. 직장 생활 하시는데 이제 하루는 뭐 갔는데 자기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루 저한테.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는 자기 머릿속에 자기 아이가 둘이가 있는데 둘에 대한 기억은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다음에 유치원 때 한 번, 학교 입학할 때 한 번, 그다음에 돌아서고 나니까 애가 지금 중학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는 거 보고 갔다가 오고 그냥 뭐 일어나서 학교 가는 뒷모습 한번 보고 그냥 또 와서 자는 거 보고. 아이고. 그래서 보니까 어느 순간 애가 중학생이 돼 있더라 하는. 그래서 마음에 이렇게 아빠로서 너무 섭섭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마음이 좀 허한 그런 상황. 아버지의 마음이 허합니다. 네. 근데 그런 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은 유혹을 하죠. 네. 뭐 이상한 안마방부터 시작을 해서 이상한 뭐 노래방. 대표적인 뭐 그런. 네. 저는 그걸 무조건 부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문제는 그런 것을 맛을 들이게 되면은 아버지들이 점점 가정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치, 가정이 소홀해지겠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어떤 성적인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정말로 이 아내와의 관계도 문제가 되면서 많은 문제가 마치 이렇게 그 도미노 같이 그렇죠.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죠. 그러면 우리 뭐 집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 남편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상담자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분명히 한국말 쓰고 있지만 부부끼리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상담자가 한 번은 중재를 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좀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한테 최소한 2, 3회 정도의 부부 상담을 받아봐라. 그래서 받아봐서 상담자를 통해서 정말 우리 부부가 그동안 못 나눈 대화가 무엇인지. 저 같은 경우는 상담을 그렇게 합니다. 아내분이 원하는 3가지가 뭐냐,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향한. 또 남편도 아내에게 바라는 3가지가 뭐냐. 그 1번이 제일 중요한 거다. 근데 그걸 대화하지 말고 써서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비교해 보면은요, 놀래 서로 간에 내가 생각하는 게 그 1번이 아니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나한테 이런 걸 원할 거야 생각했는데. 전혀 얘기를 못했던 거죠, 그동안. 그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의, 결국 인간은 욕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뭐 육적인 욕구건 영적인 욕구건 뭐가 심리적인 욕구건 욕구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좀 이런 말을 하겠습니다. 아이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쓰신 스카페 박사가 하신 말이지만 남녀의 러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퇴행이래요. 퇴행. 무슨 말이냐면 퇴행이 뭐냐면 어린애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 큰 성인이 어린애까지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관계가 연인 관계와 부부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목사님 때로는 사모님한테 근엄하게만 대합니까? 장난기 대합니까? 장난기 있게 대하죠. 장난기 있게 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교회에서 누구뿐입니까? 이 교회 내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사모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길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님? 뭐 이래야 되나? 뭐 이래 순간순간 헷갈렸어요. 목사님 좋으신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가 마음을 풀어놓고 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편하면서도 가장 고맙고 네. 가장 즐거울 수 있는. 근데 이 관계가 점점 이렇게 굳어진다고 한다면은 이건 불행입니다.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남자에게 아내는 놀이터예요. 남자에게 아내는 놀이터다. 마찬가지 아내 남자가 그렇죠. 놀이터예요. 네, 많이 받아주고 또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상대. 근데 놀이터가 점점 그 바운더리를 긋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되면 딴 데를 가죠 놀이터를.